있어요. 근데 얘는 0을 향해 가니 다른 데를 향해 가니 다른 데 2를 향해 가고 있죠. 그러니까 위의 식이랑 아래 식 중에 뭘 쓰나요? 라고 하면 얘를 쓸 때는 0으로 갈 때 나머지는 아래식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린 게 289번까지라서 290번부터 볼게. 자, 잘 봐. 여기서는 식을 해석을 잘 하셔야 돼. 일단 0분의 0꼴이 맞아? 0분의 0꼴 맞습니다. x에 그냥 2를 집어넣어 봤을 때 2 빼기 2니까 0이고 2fe 마이너스 2f니까 0이 맞아요. 근데 fx가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안 주어졌으면 나는 샌드위치 정리나 미분계수의 정리를 이용해야 돼. 샌드위치 정리를 쓸 수 있니? 부등식이 없는데 뭘 써? 그럼 미분계수의 정의네. 자, 잘 보시오. 이게 처음에 저처럼 연습을 하시고 여러분들 나름의 방법이 생기고 빨라질 거야. 처음에 헷갈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fx를 기준으로 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익숙해지면 얘도 상관없어요. 그럼 나는 아래에 있는 미분계수 식을 쓸 거니까 여기 뭐 빼기 뭐가 와 있어야 되지? fx-fe-가 와 있어야 돼. 그래야 변화율이라고. 근데 fx의 계수가 뭐니? 2fx예요. 잘 봐. 그럼 없으면 만들라고 했어. 얘가 있으면 될 것 같아. 근데 얘는 없던 애잖아. 다시 더해. 그리고 원래 있던 애는 이겁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어. 나중에 이거 편법, 이제 로피탈 정리 같은 편법도 배우겠지만 그것만 기억해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실력 향상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풀 수 있어야 돼요. 식을 변형을 통해서. 실제 시험도 학교 시험은 그렇게 풀 수 있게 나오고. 자, 그럼 제가 얘를 따로따로 써볼게요. 요렇게 한번, 요렇게 한번. 자, 그럼 얘는 2로 묶어내서 쓰는 게 제일 이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지.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얘랑 얘를 딱 멍하니 봤더니 뭘로 묶어내는 게 이쁠까? 마이너스 fe 로 묶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fe 로 묶어내면 여기서는 x가 남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2가 남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잘 봐. 이게 뭐야 이게? f'2지. x가 2를 향해 가면 둘 다 한 점으로 모이고 얘에서 얘를 뺀 게 정확히 여기 있으니까 이게 프라임이고, 즉 수렴한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2 곱해져 있으니까 2f'2. 얘는 x가 2를 향해 가도 2는 아니니까 약분해도 되고 이것도 수렴하는 거죠. 자, 8. 나옴 안 나옴? 나옵니다. 됐죠? 자, 여러분들은 91번, 92번 연습을 해보시고 얘는 중요해서 제가 같이 한번 볼게. 이게 한 15년 전 수능 문제일 텐데 교과서에도 굉장히 많은 출판사에 실려 있고, 자, 일단 다항함수 fx라고 했어요. 그리고 x가 1을 향해 갈 때 다음 극한값이 4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얻어낼 수 있는 게 x가 1을 향해 가면 이거 0이지. 근데 분수식의 극한인데 분모가 0을 향해 가면 얘도 0을 향해 가야겠지. 그럼 x에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니까 f3-6이 0이란 얘기고, 자, 여기까지 됩니까? 분수식의 극한값이 수렴하면 분모가 0이면 분자도 0이다. 여기까지 문제 없겠죠? 자, 그럼 이 극한식을 제가 다시 써볼 거예요. 다시 써볼 텐데 fx가 안 주어졌으니까 당연히 미분계수의 정의로 풀 거고, 6을 뭐라고 봐야 될까 그럼? f3으로 봐야지. 왜냐하면 f 어쩌고 빼기 f 어쩌고가 와야 미분계수의 정의로 풀 수 있으니 멀쩡한 6을 f3으로 제가 쓰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죠. 자, 여기까지 돼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치환이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냥 한눈에 읽으셔야 돼. 자, x가 1을 향해 가면 둘 다 f3을 향해 가는 거 맞죠?
다음에 얘에서 얘를 뺀 게 분모에 있어야 변화율이라고. 미분계수. 얘에서 얘 빼면 얼마? x-1. 정확히 여기 있지. 그럼 이게 f'3이라고. 요쪽이. 자, 그럼 이 앞에 곱해진 애가 f'3이고 얘는 수렴하죠. 그냥 x가 1로 가면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3. 즉 분모가 3이니까 3분의 1이겠네. 자, 이게 4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프라임 3은 12 나와야겠죠. 프라임 3이랑 f3이랑 다 구했어요. 둘 더하면 18. 오케이. 오케이. 자, 됐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과제하실 때 유형 6번은 일단 제껴. 이건 도함수의 정의를 하고 할게. 2, 9, 4부터 2, 9, 7까지는 과제에서 제외입니다. 일단 제외하고 얘는 아무리 봐도 뒤에 걸 먼저 하고 하는 게 더 편합니다. 편하니까 제끼셔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고. 자, 이제 기하학적인 의미. 기하학적 의미가 아주 심플했죠.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가 뭐라고? 접선에 기울기가 나오게 하는 식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0분의 0꼴 맞아요? 맞지? 다시 앞에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0분의 0꼴 맞고 fx가 안 주어졌으니 저는 미분계수의 정의로 저 식을 해석할 거고, 그럼 원래 있던 식은 이거네. 이게 원래 있던 식인데 얘가 미분계수가 정의가 되려면 얘에서 얘를 뺀 게 여기 써야 되니까 여기 3h 있어야 되지. 없던 3h 나눴으니까 다시 곱해야겠지. 그럼 이게 뭐라고? f' 1 맞지? 뒤에 건 약분하면 2분의 3만 남죠. 그럼 식을 해석해봤더니 2분의 3 f'1이란 얘기입니다. 맞음. 자, 그럼 얘는 f'1이라는 얘기는 1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말하는 거죠. 1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얘가 1에서 접선이라며. 그럼 나는 이 직선의 기울기만 구하면 되겠네요. 기울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요점 지나는 거 아닌가? 여기는 지금 1,5고 여기는 0,6이니까 얘는 기울기 마이너스 1이죠. 맞아?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그대로 접선의 기울기고 답은 5번이겠지. 오케이. 자, 요건 못 풀 것 같아. 300번 도전. 여기 뒤에 자, 먼저 식부터 한번 해석을 해볼게. 곡선 y는 fx 위에 점 1,4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3이다. 즉 제가 1,4를 지난다는 얘기니까 f1은 4란 얘기고 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3이다라고 했으니까 f'1은 3이다. 이 두 가지 힌트를 한 번에 알려준 거고, 자, 그럼 쟤는 0분의 0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fx가 전혀 안 주어졌으니 미분계수의 정의로 구해야 돼요. 그리고 얘가 지금 0을 향해 가고 있지 않지? 자, 그럼 저는 아까 fx를 기준으로 하는 게 일반적으로 좋다라고 하지 않았니? fx를 먼저 써볼게. 자, 그럼 제가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려면 뒤에 뭐가 있어야 될까? 플러스 f1이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fx의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전체를 마이너스로 묶어냈을 때 이게 있어야 돼요. 이거 없던 애잖아. 없던 애니까 다시 빼라고. 빼고 뒤에 놈은 그냥 쓰고. 자, 패턴이 비슷하죠. 그러신 분 없겠지만 여기서부터 정식줄 놓으면 안 됩니다. 괜히 고교 수학의 꽃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야. 그럼 얘네 둘을 제가 이렇게랑 이렇게 따로 쓸 거야. 따로 쓸 텐데 앞에를 마이너스로 묶어내는 게 제일 이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겠고 뒤에는 뭘로 묶어내는 게 이쁘겠니? F1로 묶어내는 게 이쁘겠죠. 그럼 여기서 x제곱 나오고 마이너스 1로 들어가고
오케이. 다시 뒤에 편법을 배우더라도 분명히 이렇게 풀 줄 아셔야 돼. 서술형에 쓸 수 없어요. 뒤에서 배우는 편법은. 얘는 뭐? F'1. 얘는 이거 약분하면 뭐 남지? x 플러스 1이 남는데 x가 1을 향해 가는 중이니까 앞에는 마이너스 F'1이고 1을 향해 가면 얘 2 되겠고 2F1이죠. 수렴하니까 그냥 함수값처럼 집어넣어도 좋다라는 게 극한에 대한 성질이고 자 그럼 다 주어졌어요. F'1이 3 이라고 제가 읽어냈고 이거 4라고 읽어냈으니까 5 나오겠지. 딱 요 정도까지 일단 잘 하시면 극한도 잘 돼 있는 거고 미분계수의 정의도 어느 정도 잘 돼 있는 거. 자 이제 그래프에서 하나만 더 보고 자,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라고 하고 오른쪽 그림이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a, b. a보다는 b가 크다. 자, 결국 미분계수의 기하학적인 의미가 접선의 기울기니까 기억부터 제가 살펴볼게요. F'A랑 F'B. F'A면 A에서 접선의 기울기죠. 요겁니다. 요거. F'B는 이거야. 어느 게 더 기울기가 크니? F'A가 더 크지? 아직도 기울기 감 못 잡으시면 안 돼. 기울기가 커질수록 무슨 방향으로 회전이라고? 반시계 외워. 기울기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어. 기울기가 클수록 반시계 방향 회전이에요. 그럼 지금 이게 F'B가 요 직선의 기울기인데 이걸 더 돌려야 붉은색이 나오겠지 반시계로. 붉은색이 더 큰 거 맞습니다. 맞죠? 맞습니까? 자, 제가 1학년 때부터 강조했는데 그냥 기울기가 커지면 반시계야. 반시계. 양수든 음수든 상관이 없어. 음수여도 기울기 커지면 반시계고 양수여도 기울기 커지면 반시계고. 자, 니은은 딱 봤을 때 저게 뭘 나타내는 거냐라고 먼저 판정을 하셔야 되는데 니은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결론을 외웁니다. 자, 왼쪽 F2분의 A 플러스 B면 A랑 B의 중앙에서의 함수값이지. 중간에서의 함수값입니다. 2분의 A 플러스 B면 여기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뭘 구한 거지? 평균 구한 거지. FA랑 FB의 평균이에요. FA가 지금 이 그림상 여기고 FB는 여기지. 그럼 얘랑 얘랑의 평균이면 눈대중으로 봤을 때 얘보다 위일까 아래일까? 아래에 찍힐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래에 찍힐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지? 자, 왼쪽은 이 둘의 중간에서의 함수값이야.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 양쪽 함수값의 가운데야. 근데 중간에서 함수값이 더 크다는 얘기는 위로 볼록이기 때문인 거 아니야? 위로 볼록임을 만족하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돼야지 맞죠? 오케이. 뭘 나타내는 식이지 그럼 얘는? 곡선의 모양을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위로 볼록이냐 또는 아래로 볼록이냐를 나타내는 식. 이건 뒤쪽에 두 번 미분하는 이계도 함수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블 프라임을 이용해서도 알아볼 수 있지만 미적분 시간에 배우신 분들은 여기서는 이 관계식을 보면 이거는 어떤 외운다기보다 이 그림 상태 자체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왼쪽은 중간에서 함수값, 오른쪽은 양 끝에 함수값의 정가운데. 양쪽에서 함수값의 정가운데면 잘 봐봐. 내가 이걸 직선이라고 했다면
이 직선의 정중앙에 찍히지 않겠니? 함수값의 평균이면. 근데 위로 볼록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함수값이 더 크게 나오는 거지. 좀 이 식을 조금 그림을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면서 기억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무턱대고 외우지 말고. 왜 그런 거냐고? 어떤 게? 아, 이렇게 있을 때가 위로 볼록입니다. 그러니까 니은 보긴 틀린 거죠 지금. 부등호가 반대로 돼 있으니까. 자, 잘 생각을 해봐. 위로 볼록이면 중간에서의 함수값은 여기 찍히겠지? 그죠? 근데 함수값의 평균은 얘랑의 평균은 직선으로 이었을 때 그 중간일 거라고. 그지? 그럼 위로 볼록이면 중간에서 함수값이 더 위로 찍혀야겠죠. 반대로 아래로 볼록이면 중간에서 함수값이 더 아래로 찍혀야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증가 감소를 말하는 게 아니야. 증가 감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연습. 당신들의 눈빛의 신뢰도가. 여기 A, B.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대답해. 요런 모양이면 어디가 더 커야 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인 거 돼? 빨리빨리 돼야 된다고. 정확하게. 왜 왼쪽이 더 크냐? 오른쪽은 함수값의 평균이잖아. 얘랑의 평균이라는 건 직선으로 그었을 때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우변이 나타내는 게. 좌변이 나타내는 건 얘랑의 정 가운데서의 함수값이라고. 좌변이 더 크겠지. 위로 볼록이지. 맞습니까? 이건 근데 무슨 함수라고 하니? 올라가니까. 증가함수. 얘는 감소함수야. 절대 착각해서 외우시면 안 돼. 증가함수? 감소함수를 나타내는 조건인가? 아닙니다. 이 케이스나 다 이쪽이 크지. 나 분명히 얘기했다. 모양을 나타내는 거야. 증가, 감소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모양을 나타내는 관계식이다. 라는 거고. 자, 이제 디귿만 봅시다. 디귿은 우리 연락에 많이 했네. 이거는 여기서 배운 용어로 뭐라고 해요? 평균 변화율. 두 점을 잇는 직선의 평균 변화율. 이게 우변. 좌변은 F'A니까 A에서 접선의 기울기. 이게 좌변. 붉은색이 커, 노란색이 커? 붉은색이 커야 됩니다. 빨리 돼야 된다고. 왜? 노란색을 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야 되잖아. 디귿은 맞지요? 맞습니다. 됐겠지? 됐을 거야. 할 수 있음. 뭐 된 것 같다고?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어떻게 하면 좋니? 어떻게 하면 좋아? 아니 근데 야구공을 어디서 맞은 거야? 아니 학교에서 웬 강속구를 얼마나 던졌으면. 진짜 야구공으로 야구하나 요즘에? 그거 맞으면 되게 아픈데. 근데 난 학교에서 야구한다는 학생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보통 농구나 축구하지 않아? 야구는 장비도 갖춰야 되고 사람도 갖춰야 돼서 굉장히 하기가 어려운 스포츠인데. 모르겠다. 고등학교 때 제 친구들 다친 거 보면 모르겠어.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농구가 제일 위험한 스포츠인 것 같아. 농구로 막 인대랑 나간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자, 이제 여러분들 잠깐 44페이지만 한번 볼게요. 잠깐만 개념을 하나 설명드리고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명제를 제가 먼저 쓰면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면 x는 a에서 연속이다 라고 합니다. 뭐 보통 수학 선생님들이 미가라고 많이 하죠. 미분 가능한 걸 이제 줄여서 미가 많이 하는데, 이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 명제는 제가 지금 증명도 해드릴 거지만 x는 a라는 한 점에서 미분 가능하면 그 점에선 반드시 연속이라는 얘기야. 그럼 이 명제가 참임을 제가 한번 증명을 하면,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미분계수가 존재하는 거라고 했죠. 자, 그럼 증명을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볼게. 이게 알파라는 극한값이 나온다는 얘기지? 맞습니까? 이게 알파라는 극한값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알 수 있는 게 분수식인데 수렴하네? 얘가 0을 향해 가면 얘도 어디를 향해 가야 되지? 0을 향해 가야 됩니다. 얘가 알파로 수렴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얘는 0을 향해 가야만 하죠. 맞아요? 그럼 얘가 0을 향해 가야 된다는 얘기는 x는 a에서 극한값이 뭐가 나와야 돼? 얘랑 똑같이 나와야겠지? 네, 맞습니까? 결론은 심플합니다. 이건 a에서의 극한값이고 함수값이지. 둘이 같으면 연속인 조건이지.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존재하면 무조건 그 점에서 연속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 명제는 참인 건 제가 지금 식으로 증명을 해드렸습니다. 이게 참이면 이놈의 뭐도 참이니? 대우도 참이죠, 대우. 그럼 대우를 써보면 x는 a에서 불연속이면 미분이 된다, 안 된다?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보통 이걸 미분 불가능하다라고 수학에서는 심플하게 줄여서 얘기합니다. 오케이. 불연속이면 미분이 안 됩니다. 여기까지 되죠? 자, 불연속이면 미분이 안 된다라는 건 지금 제가 식으로 보였는데, 하나 더 미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정리를 좀 해야겠구나. 정리를 하면 이제 함수가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어요. 그 많은 종류 중에 다시 연속인 함수가 있는 거야. 먼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모든 연속인 함수는 미분이 될까? 모든 연속인 함수가 미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연속인 함수 중에는 다시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는 거예요. 왜인지는 지금 보여드릴게. 포함관계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겠지. 근데 이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연속이라고 미분 가능한 건 아니야. 오케이?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 맞지만 연속이라고 해서 미분 가능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대표적인 우리 교과서 같은 데 많이 실려있는 발레가 이런 놈이에요. 이런 놈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지금. 이놈의 0에서의 미분계수를 제가 한번 구해볼게. 자, 0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해보면 여기는 h로 많이 쓰니까 이게 0에서의 미분계수죠? 여기까지 됩니까? 이게 0에서의 미분계수인데, 미분계수의 정의인데, 좀 이쁘게 쓰면 얘는 그냥 fh 아니야? 얘는 f형이 0이니까 쓸 필요가 없지.
자, 그럼 FH는 절대값 H죠. X자리에 H 집어넣었으니까. 그럼 우극한이면 1이 나오고 좌극한이면 마이너스 1이 나오겠지. 그지 않아요? 그럼 얘는 0에서 연속인 거 맞잖아. 맞는데 미분계수가 나와 안 나와? 이게 극한값인데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자, 왜 그러냐?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봐. 이렇게 다가가서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를 예상하면 이게 나와야 되지 않아? 마이너스 1. 이걸 보지 않고 이쪽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예상한다라고 하면 플러스 1이 나와야겠지? 여기까지 됩니까? 여기서부터 좀 헷갈린데 제가 적어드릴게. 그럼 얘는 이쪽에서 바라봐서 미분계수를 구한 걸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와요. 평균 변화율의 좌극한이라고 합니다. 왼쪽에서 다가갔을 때. 용어도 길어. 이게 몇 글자야. 근데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일 텐데 수학 선생님이 이거를 FM으로 다 읽는 경우는 아마 거의 보지 못할 거예요. 좌미 많이 합니다. 왼쪽에서 본 미분계수다. 제가 수업 중에 좌미분계수라고 표현하면 평균 변화율의 좌극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왼쪽에서 바라봤을 때 접선의 기울기. 그럼 오른쪽에서 바라봤을 때 접선의 기울기는 뭐라고 부르면 될까? 우미분계수. 혹은 교과서에는 이 용어는 못 볼 거예요. 예전 교육 과정에서 이렇게 불렀고 교과서에는 평균 변화율의 우극한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지금 제가 살펴봤듯이 연속이라고 해서 항상 미분이 되니? 안 되는 애가 있지. 이걸 일반화해 보면 안 되는 애들이 어떤 모양이냐면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점에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왼쪽에서 바라보고 접선의 기울기를 예상하면 이렇게 되겠지. 오른쪽에서 바라봐서 접선의 기울기를 예상하면 이렇게 되겠지. 둘이 다르게 나오는 이런 점은 다 미분 안 된다. 이걸 우리가 첨점에서 미분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첨자는 뾰족할 첨자예요. 첨예하게 대립한다 뭐 이런 표현하잖아. 날카롭게 대립하는 걸 첨예하게 대립한다라고 하죠. 뾰족점 혹은 첨점은 미분 불가능하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제가 그럼 그림만 한번 볼게. 대충 발그림 샥샥. 생각하고 대답해. 하나 더 그려야지. 첫 번째, 열린 구간에서 극한값 없는 게 몇 군데 나올까요? 극한값 없는 거.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두 번 나오죠. 여긴 극한값은 있습니다. 불연속점은 몇 개야? 3개. 떨어졌고 떨어졌고 떨어졌고. 미분 불가능한 점은 몇 개일까? 일단 불연속이면 다 미분 안 돼. 하나, 둘, 3개 안 되고 뾰족한 점이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미분 불가능한 점 4개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점, 불연속인 점, 미분 불가능한 점을 정확히 구분해서 다 구해내실 수 있어야 되고 제가 높아심에 다시 한 번만 정리할게. 미분 가능하다라는 표현은 미분 개수가 있다는 얘기고 미분 가능하면 자동으로 연속이라고 아니라고. 무조건 연속이에요. 근데 연속이면 다 미분이 되니? 아닌 예시 찾아봤어. 연속이어도 미분 안 되는 예시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연속이면 아예 미분이 안 되는 거지. 불연속이면 아예 미분이 안 되는 거고. 근데 이런 뾰족한 함수에서 왼쪽에서 바라봤을 때 예상한 접선의 기울기가 좌미분계수, 오른쪽으로 바라봤을 때 예상한 접선의 기울기가 우미분계수라고. 현재 용어를 쓰지는 않지만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미분 불가능한 이유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볼 때가 있으니
정확한 명칭은 이거예요. 왼쪽에서 보면 평균 변화율의 좌극한, 오른쪽에서 접선의 기울기 일궈냈을 때는 평균 변화율의 우극한. 오케이? 자, 그럼 잠깐만 쉬었다 할게. 우리는 그래도 미적분을 해야 돼. 미래에 대한 인사이트가 생기고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잡아챌 수 있으려면 최소한의 능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자, 303번. 다음 중 x는 0에서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은 함수를 골라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의 좀 취향 차이가 생깁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그래프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고 식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프를 추천해요. 그래프를 그리기가 쉽다라는 전제에서는. 자, 얘는 상수함수 아니야? 이거 못 그리면 글러 먹은 거고. 얘는 0에서 연속 맞지? 당연히 끊김없이 이어져 있으니까 연속 맞고 접선의 기울기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울기가 0이지. 그러면 얘는 일단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거 맞고요. 자, 이놈. 이놈은 우리가 x 세제곱을 그려본 적이 있을까? 현재로서는 없죠. 현재로서는 없으면 그냥 미분계수의 정의 이용하셔야 됩니다. 0에서 연속인 거 맞지? 0에서 좌극한을 구하든 우극한을 구하든 0이 나오는 건 맞아. 그러니까 순서가 연속인 걸 먼저 확인하셔야 돼. 연속이면 그 다음에 미분계수가 존재하는지 확인해서 존재하면 미분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저는 2번에서 0에서의 미분계수 또 천천히 쓰면 당신들 눈에 익으라고 계속 천천히 쓰는 거야. F형은 얼마야? 0이지. 그치? F형은 0이고 F0 플러스 H는 FH죠. 자, 좌극한이든 우극한이든 있어 없어? 있어. 플러스 H 맞아? 있습니다. 이게 H 세제곱이기 때문에 음수더라도 하나 약분하면 마이너스 H제곱, 양수면 플러스 H제곱인데 결국 H가 0을 향해 갈 거기 때문에 그냥 0이죠. 미분 됩니다. 미분 돼요. 자, 얘는 연속이 되니? 0에서 연속조차 안 되지. 함수값이 없습니다. 지금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은 함수를 찾으려고 그랬으니까 얘도 답으로는 될 수가 없어. 얘는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고 연속이고 미분 가능해서 안 되고. 자, 이런 놈은 그림을 그리는 게 편합니다. 왜냐하면 x가 0 이상이면 fx는 그냥 나올 테니까 2x예요. 근데 x가 0보다 작으면 fx는 빵 나오죠. 자, 0 이상에서는 2x, 0 미만에서는 0. 0에서 붙어 있는 건 맞지? 근데 이거 미분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뾰족한 점, 첨점에서는 다 미분 안 돼요. 이쪽에서 보면 기울기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이쪽에서 보면 기울기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으니까. 자, 4번을 골라주시면 되죠. 됐지? 5번. 5번은 어떻게 할까요? 자, 일단 저는 그림을 그려볼게. 근데 이건 그림을 그리나 마나 되네? 죄송. 0일 때 어디 지나니? 1. 원래는 여기가 꼭지점이었고 이렇게 그려지겠지. 맞아? 근데 0 이상에서만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0보다 작으면 2x 플러스 1이니까 y절편 여기고 기울기 2입니다. 이렇게 그려지겠죠. 제가 5번을 제낄 뻔했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태인데 이게 뾰족할까 뾰족하지 않을까 아니면 식으로 알아봐야 될까? 정확히 식으로 알아봐야 됩니다. 정확히 식으로 알아봐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게 접선의 기울기라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어질 수도 있고 스무스해 보이지만 여기서 살짝 이렇게 되면 미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해야 되냐? 0에서의 미분계수 구하셔야 됩니다. 이걸로. 얘는 구할 필요가 없어. 왜지? 모든 점에서 미분계수가 얼마죠? 2입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2지. 그럼 x 플러스 1의 제곱만 구하면 돼. 정확하게는 0 우극한이겠죠. 0보다 조금 커야 되니까.
자, F0이면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번엔 1이에요. 1. 자, FH면 H 플러스 1의 제곱이고 얘는 1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H제곱 플러스 2H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되겠고 극한값 2 나오죠. H 약분하고 H 0을 향해 가면 그러면 이 2차 함수로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든 그 왼쪽에서 직선의 기울기나 똑같으니까 얘는 연속이고 미분 가능합니다. 답은 될 수 없어요. 연속이고 미분 불가능한에 찾아야 되니까. 됐쇼? 자, 이제 유형 하나는 제가 조금 건너뛰고 도함수를 먼저 볼게. 도함수. 여러분들 책의 46페이지를 잠깐 봅시다. 자, 도함수라는 말은 도함수는 뭐냐? 함수는 어떤 특정한 x값에 대응되는 원소가 하나면 우리가 다 함수라고 하죠. 이 중에 도함수는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기울기를 함수값으로 하는 새로운 함수입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함수값이 되는 새로운 함수를 도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이게 뭔 소리냐? 제가 어떤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이렇게 매끄러운 함수. 그러면 제가 x값을 하나 딱 지정을 할 때마다 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하나 나올까? 여러 개 나올까? 딱 하나 나오지. 딱 하나 나옵니다.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는 이 직선의 기울기 나오겠고 여기서는 이거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럼 제가 x좌표만 딱 집어넣으면 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바로 튀어나오는 함수를 우리가 도함수라고 해요. 그죠? 그럼 이걸 fx라고 했을 때 기울기를 함수값으로 가지는 뭐야? 독립운동가 훌륭하신 분들이지. 뭐야? 더 안 알아볼 건데. 기울기를 함수값으로 하는 애들을 우리가 도함수라고 하고 그러면 얘는 우리가 새로 배울 필요가 없어요. 미분계수랑 똑같아. 미분계수랑 똑같은데 f'A에서 A는 상수지 어떤 특정한 값을 딱 집어넣었을 때 그 한 점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는 거고 여기는 A 자리에 x로만 표현하시면 됩니다. 이게 도함수입니다. f'X. 여기서 x는 변수가 되겠지. 1을 집어넣을 때도 있고 2를 집어넣을 때도 있고 자, 그럼 f'X는 미분계수의 정의랑 똑같아. h가 0을 향해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자, 이게 도함수의 정의입니다. 오케이? 외우시고 해석하는 방법은 똑같지. h가 0을 향해 가면 둘 다 fx를 향해 가고 얘에서 얘를 뺀 게 정확히 여기 있으니까 이게 프라임 x 맞습니다. 그죠? 자, 이게 여러분들 책에 46페이지에 나온 내용이고 그럼 도함수를 f'x라고도 쓰고 여기 여러 가지 표기법이 나오죠. 다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계산할 때는 f'x를 제일 많이 쓸 거야. 근데 연습장에 이거는 보통 한글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fx를 미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fx를 미분한다라고 했을 때 미분한 함수를 f'x라고 하고 정식 명칭은 fx의 도함수다. 국어적으로 미분한다라는 표현은 도함수 구한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 자, 그럼 f'x라고도 쓰고도 여러분들이 연습장에 계산할 때는 y'이라고도 씁니다. y'이라고도 쓰고 그 다음에
y라는 함수를 x로 미분했습니다를 이렇게 씁니다. dy dx. 그 다음에 fx를 x로 미분했습니다를 dfx dx 라고도 써요. 다 똑같은 표기 방법이야. 다 똑같은 표기 방법인데 이건 뭐 프랑스 수학자 라그랑주 표기법이라고 하고 이건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알면 되고. 자, 미적분 학에서 넘버 1, 2 형님 있어. 혹시 아시는 분? 사과가 뉴튼. 또 한 명은 라이프니츠. 자, 이렇게 표기하는 거는 라이프니츠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다 알고는 계셔야 되고 원래 뉴턴이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영국 왕립학회 소속 수학자였고 예전에 또 영국 형님들 이거 있잖아. 막 귀족 어쩌고 저쩌고 해서 라이프니츠는 이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독일 사람입니다. 근데 각각 서로 연계나 교류 없이 각각 미적분학을 발달시켰는데 뭐 끝발이 좋은 뉴턴이 이겨서 우리는 뭐 미적분학의 아버지 어쩌고 하는데 실제 수학에서는 라이프니츠 표기법을 더 많이 써요. 제가 어디서 촌스럽게 예전에 특강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dx분의 dy라고 읽으시면 안 돼. 이건 분수를 나타내는 식이 아닙니다. 절대 공대 교수님 앞에서 dx분의 dy라고 읽지 마. 그러면 안 되고 위에서부터 내려 읽으셔야 돼요. dy dx입니다. 여기서 d는 굉장히 작은 변화량이다. 뭐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 dy dx 한글로 써줄게. 또 이상한 짓 할까 봐. dy dx 이렇게 읽어. 제발. dy dx라고 읽으셔야 된다라는 거고 수학적으로는 이 표기법이 제일 이쁩니다. 왜 제일 이쁘냐면 y라는 식을 정확히 x로 미분했다라는 게 보이는 식이고 나머지는 y'인데 뭘로 미분하는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y가 x에 관한 함수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더 고등한 수학을 배우면 t에 관한 함수일 수도 있고 k에 관한 함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거를 미분 변수라고 하는데 미분 변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고교 수학 정도에서는 저는 얘를 제일 애용할 거야. 일반적으로 x에 관한 식이 fx, gx, hx로 주어지면 미분하면 그냥 f'x. 저는 이렇게 쓸 거고 여러분들이 연습장에 계산할 때 특별히 미적분 배우시는 분이면 이걸 다 쓰기가 버거울 때가 많아서 y'이라고 많이 쓸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미분한다라고 하면 y'이라고 할 거고 여기 찍 하나 더 넣어주시면 되고 뭐 그건 뭐 별 내용 없죠. 이 책에도 나왔네. 좋은 책이야. 46페이지. 센 노트에 써있죠. 오른쪽에. dy dx라고 읽는다. dx분의 dy가 아니라 dy dx라고 읽는다. 제가 언젠가 그런 농담을 했을 거야. 이거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야. 진짜 용서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막 이 남자분 중에 갑자기 좋아하는 여성이 생겼는데 카톡을 했는데 너 왜 전화 안 해? 이러면 이런 글자가 딱 오잖아? 굉장히 갑자기 애정이 식어. 이거랑 똑같은 거야. 면접을 봤는데 dx분의 dy 하면 그 학생에 대한 색안경이 일단 쓰임이 이거 뭐지? 수학을 발로 배웠나? 안 돼. dy dx야. 결론은. 자, 이게 도함수의 정의였고 나는 수학투에서 이게 제일 좋아. 미분법 공식이 하나밖에 없어요. 얼마나 좋니? 미분법 공식이 다항함수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유리함수, 무리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등은 다 미적분 시간에 배울 거야. 이과생들만. 우리 문과학생들은 평생 미분을 못하겠죠. 나머지 함수는. 다항함수는 이런 애들 말합니다. n이 무슨 수? 자연수죠. 다항함수라고 했으니까 일단 상수함수는 빼고 그럼 얘를 미분하면 제가 언젠가 이제 시험 대비할 때 한번 그런 문제가 나오면 빈칸에서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얘는 증명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니 우리 받아들이는 걸로 합시다. 이건 다 기억할 것 같아. fx 미분하면 어떻게 됐지? n 앞으로 빼주시고 차수 하나 줄여주시고
이 공식 끝이에요. 이 공식 끝이고, 자, 그게 여러분들 46페이지에 중간에 나온 거고, 상수함수는 미분하면 뭘까? 상수함수는 당연히 미분하면 0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더라도 빵이 나오지. 그러니까 상수는 미분하면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럼 저는 지금 미분법 공식이라고 해봤자 단항식 하나 소개했어. 이거 단항식이지? 하나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럼 다항식의 미분은 어떻게 할 거냐? 실수배 합차의 미분. 자, 지금 합차의 미분이라고 제가 분명히 썼습니다. 덧셈, 뺄셈. 그럼 사칙연산 중에 두 개 뭐 남았지? 곱셈, 나눗셈이 있는데 나눗셈에 관한 미분법은 배우지 않습니다. 수학 2에서. 일단 덧셈, 뺄셈까지는 그냥 이거 받아들이시면 돼. 자, 이제 앞으로 미분한다라는 표현은 위에 찍 긋고 프라임이라고 읽을 거예요. 이 새로운 함수를 미분한다라고 하면 그냥 각각 미분하시고 더하면 되더라 라가 끝. 마이너스여도 되더라. 그리고 앞에 실수 k가 곱해지고 미분하면 그냥 실수 k는 계속 곱해주시면 된다 라는 거 연습만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야. 내가 얘를 미분 한번 해볼게. 프라임 x. 그럼 x 세제곱 미분하면 3 앞으로 빼고 차수 하나 줄이면 되죠. 3 앞으로 빼서 얘랑 같다 곱하면 9x제곱. 2 앞으로 빼고 차수 하나 줄이면 됩니다. 14x. 오케이.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도함수 구할 수 있다라고 했고, 제가 지금 증명은, 요놈의 증명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 오케이? 자, 미분법 공식은 제가 간략하게만 봤고, 일단은 공식에 먼저 익숙해지셔야 되니. 자, 제가 유형 9보다 도함수의 정의를 먼저 했는데 유형 9를 좀 쉽게 풀기 위해서 도함수의 정의를 먼저 했어요. 자, 다음 함수가 2에서 미분 가능할 때 상수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주세요. 2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지금 2보다 작을 때는 2차 함수예요. 이렇게. 병신. 반대로 그렸어. 2 이상일 때는 2차 함수입니다. 근데 2보다 작을 때는 저 직선이래. 그럼 저 직선이 2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매끄럽게 이어지면 2에서 미분 가능하겠죠. 뾰족하지 않고. 자, 이거를 보통 SC라고 많이 합니다. SC 형태면 미분 가능하다. SC가 뭐의 약자인지 기억나시는 분? 센 척? 죄송. 스무스 커브의 앞글자가 되겠고, 매끄러운 곡선 형태면 다 미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간이 나누어져 있더라도 직선으로 가다가 매끄럽게 쭉 이어지면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네. 자, 이건 그림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우리는 무적의 미분법을 알았어. 미분하시면 돼. 이거 미분하면 뭐? 2x. 이거 미분하면 뭐? 상수는 날아간다라고 했고, 얘는 1 앞으로 빼고 차수 하나 줄이면 x의 빵제곱이니까 1이지. 그럼 a만 남죠. a만. 맞습니까? 그럼 2에서, 이건 도함수야. 기울기. 2에서의 미분계수를 얘로 구하나 똑같이 나오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다 2 때려 넣으면 4. 그럼 a가 4 나오면 되겠지. 오케이. 됐겠지? 자, 그 다음에 유형 11도 아까 유형 6과 마찬가지로 일단은 넘기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뒤에 걸 하고 배우는 게 훨씬 쉽기 때문에 일단은 넘기는 걸 원칙으로 할게. 자, 이제 실제 연습을 좀 해볼게. 미분법 공식. 자,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는데 f'1을 구해주세요. 그럼 얘는 미분계수의 정의로는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복잡합니다. h분의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1을 하기엔 f1 플러스 h 구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힘들죠. 도함수를 구하는 거야. 이제 미분법을 배웠으니까. 앞으로 빼고 차수 줄이고, 앞으로 빼고 차수 줄이고, 앞으로 빼고 차수 하나 낮추고, 얘는 1이 될 거고 얘는 상수니까 날라갔겠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f'1은 x에 1 집어넣은 겁니다. 1부터 어디까지 더하면 되겠니? 10까지 더하면 되겠죠. 그냥 55 나오겠지. 55. 아, 이거 연습 한 번만 해보세요. 317번.